이번특구 정치평론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밤 전격 선포했다 6시간 만에 해제한 대통령의 국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6시간 계엄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이길 새벽 4시 반까지 이어진 6시간짜리 초단기 대통령의 국가 비상계엄 발령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야 대통령이 저 무도한 종북 주사파들에게 제대로 된 어퍼커트를 먹이는구나 하는 통쾌한 심정도 잠깐 있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모습을 보면 그러나 좀 이상했죠. 어색했다고 해야 할까요? 왠지 긴장감도 떨어지고 출입하는 관계자나 운집한 군중들에 대해 적의도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호적이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정도였습니다. 그냥 우리의 젊은 군인들을 보는 느낌이었지요. 과거에 익히 보아왔던 계엄군이 일사불란함이나 위압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앞섰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사전 교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이 실시간 중계되고 계엄 상황 종료까지를 지켜보는 영문 모르는 국민으로서는 실로 실망감과 안타까운 마음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곧이어 나온 야권의 반응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국회에서 탄핵하겠다는 것이었지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지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한동훈계로 지칭되는 국민의힘 18명의 의원들을 중심으로도 대통령이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강경기저의 발언도 튀어나왔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190명 전원이 계엄 해제에 찬성했다는 것은 위 18명도 찬성했다는 뜻임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고작 6시간의 계엄을 위해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소수의 제한된 병력을 동원했을까요? 대통령이 국무위원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엄을 감행하는 위험을 자초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런 결과도 미리 예측했던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이번 계엄은 대통령의 준비된 한 수였음이 모든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좌우명인 사직생 생직사, 즉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대통령이 정치 일선의 중심으로 나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간 야당은 국회를 장악하고 22건의 정부 고위 인사 탄핵을 비롯해 끊임없는 특검 결의와 대통령실과 재수사기관의 특활비 전액 삭감 등 정부기관의 정상가동을 방해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가적 재난에 사용하는 예비비 2조 원을 비롯한 원전 예산이나 영일만 석유가스전 예산의 대부분을 삭감하고 불효불급한 이재명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예산을 2조 원이나 증액시키는 등 자신들이 마치 집권당인 양 안하무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까지 침해하는 위헌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계엄법 제2조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임기 절반 정도 남은 대통령의 선택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거대 야당의 이재명 방탄과 입법 폭주 횡포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식물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것인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결단을 내려 전국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택에서 대통령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즉, 이제까지의 소극적 방어 위주에서 적극적인 공격으로 국면을 전환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계엄 발표에는 그의 현 시국에 대한 심각한 고뇌가
잘 녹아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내 정치 문제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데 계엄 선포의 주안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헌법 수호가 의무인 대통령으로서 탈법적인 계엄을 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진입하는 계엄군이 받도록 하는 성동격서 전법으로 실제 많은 병력을 선관위에 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 등에 300명이 넘는 병력을 진입시켰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질을 그냥 두고는 앞으로의 선거와 국가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외쳐대던 자유우파 시민들의 메아리 없는 절규를 계엄군이 선관위 진입으로 화답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번 계엄 선포의 숨겨진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볼 수밖에 없으나 계엄군 투입 세 곳의 하나로 선관위가 포함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야당이 특검 및 탄핵 남발 등 실질적인 국정농단에 대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합법적 최강 수단으로 계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앞으로도 야당이 무도한 짓을 할 때에는 언제라도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대통령 스스로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직접 알림으로써 물밑에 가려져 있던 종북 주사파 중심의 반국가 사범의 활동을 표면화해 공론의 장으로 내놓았다는 게 또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야당의 고발과 탄핵 추진으로 실체적 진실을 증명하는 자리가 필연적으로 마련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느 진영이 진정 내란죄를 저질렀는지도 밝혀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당도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정 요건으로 보아 6시간의 준법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입 계엄군과의 불상사를 유도하기도 했지만 충돌을 피하라는 교육을 사전에 받고 진입한 계엄군에게 먹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탄핵의 경우 헌재의 재판관 구성 비율에서나 법리상으로 탄핵 인용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막가파식 탄핵이 먹히지 않을 경우 역풍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전가의 보도로 써먹던 김건희 최상병 특검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이슈에 묻히고 말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대체 수단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국민들 앞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질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원하던 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엄 파동에서 국민의힘 한동훈계의 실체를 드러나게 한 것도 망외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4.10 총선 때 한동훈의 패거리 공천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탄핵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표명했으니 두고 볼 일입니다. 무슨 또 조건이 갖다 붙이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조국이란 자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 자신의 대법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니 기가 찰 일입니다. 가히 기회포착의 달인이지요. 낙곰수 김어준의 비밀장소 대피 또한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계엄사 포고령에 의료인을 포함시킨 것은 사려 깊지 못했던 처사로 보여
첨언해 둡니다. 폴리토크 김승재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